생성형 AI 제4강 생성형 AI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학생들에게 생성형 AI의 활용이란, 두 번째, 산업에서의 AI 활용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학생들에게 생성형 AI의 활용이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성형 AI는 학생들을 위한 혁신적인 도구입니다. 우리 인간이 깬석기를 가지고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게 참 오래됐죠. 호모 하빌리언스라고 하는 그런 원시인부터 이렇게 도구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데 주판을 쓰다가 전자계산기를 쓰다가 또 컴퓨터에 엑셀 같은 도구를 쓰다가 이제는 AI가 여러분들의 도구가 된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생성형 AI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도구로서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기를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생성형 AI로 가장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PPT 자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이나 또는 발표에 있어가지고 새로운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감마라고 하는 그 AI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감마라고 하는 AI만 사용해가지고는 원하는 퀄리티를 뽑아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이 챗GPT를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으니까 챗GPT를 활용을 해서 먼저 주제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주제를 선정해서 주제 선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한국 근대사 주요 사건 뭐 이런 것들을 뭐 PPT 10장으로 만들어 줘라든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고요. 그런 게 이제 구조 설계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대부분은 챗GPT가 제목 PT부터 시작해서 결론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게 돼요. 이렇게 만들어준 내용들을 반드시 내가 리뷰를 해야 됩니다. 내가 평가를 해서 만약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던가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본인이 수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러한 이제 10장 정도로 이렇게 서머리 해준 것을 복사해가지고 뭐 감마라든가 뭐 캔바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해가지고 실제로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감마에서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미지도 생성하고 이런 구조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10장짜리를 이렇게 PPT를 만들어 주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뭘 꼭 해야 되냐면 이제 이러한 자료에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추가하고 싶은 시각 자료들, 사진을 다른 걸로 교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만든 콘텐츠를 입힌다든가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면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PPT를 만들 수가 있어요. 또 이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그 발표 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도 논리적으로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을 이렇게 만들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처음에 배워가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현재 이제 GPT-4o의 고급 음성 모드 같은 경우는 영어 그 발음이라든가 억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원어민 수준 이상의 그러한 영어, 뭐 사투리 영어는 잘못 배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상당히 네이티브 스피커가 발음하는 정도의 수준까지를 끌어올릴 수가 있으니까 꼭 영어가 아니래도 다양한 언어를 다 챗GPT가 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어도 좋고 그렇게 사용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수업 시간에도 그 중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면서 챗GPT의 고급 음성 모드 가지고 내가 먼저 말하고 중국어로 통역해서 또 이렇게 들려주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수업을 진행해본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 학습에도 상당히 좋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영어 선생님들이 좀 안 좋아할 수는 있는데 언어 학습의 혁명, 그래서 꾸준히 영어로 대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부분도 많이 도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개인화된 학습 경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맞춤형 학습 자료를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질문을 하고 또 생성형 AI가 답을 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학습 자료를 추천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서머리를 받는 그런
것들이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사들은 AI를 활용해서 수업 자료를 준비하고 또 행정 업무도 줄이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수업 준비. 어떤 뭐 생성을 해가지고 어떤 문서를 만들고 자료를 만드는 거는 생성형 AI의 도움을 받고 남는 시간은 좀 더 창의적인 생각들을 함으로써 좀 더 내가 어떤 학생들을 가르칠 때 교수법을 어떤 것들을 써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창의적으로 궁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학습 효율 향상 이 부분은 AI 기반 개인화 학습으로 학생들의 학습 효율이 높아진다. 이거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 망설여지게 되잖아요. 내가 물어봤던 걸 또 물어보면 상대방이 쟤는 내가 물어봤던 거를 또 물어보네. 이렇게 비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AI하고 이렇게 학습을 할 때는 그런 부분, 나를 비난할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영어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질문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창의적인 표현의 확장입니다. 글쓰기 지원인데 지금 그 GPT-4.5의 캔버스라고 하는 모델은 글쓰기하고 이 코딩, 글쓰기나 코딩이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AI가 보는 입장에서는 글쓰기를 지원을 하는데 오른쪽에 이제 캔버스를 따로 띄워놓고 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문장 전체를 이렇게 수정을 한다든가 일부분만 내가 수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나는 글 쓰는 거는 이 친구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나는 사람은 좀 더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이런 그 스토리들을 전개해 나가는 방향 쪽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장점이 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음악 작곡도 하고 있죠. 시도 써주고 또 음악도 작곡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음악이나 시 작곡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룰 테지만 음악 작곡하는 데도 사용하고 있고 미술 작품 창작하는 데도 쓰고 있고 우리는 이제 배우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굳이 뭐 저작권이라든가 어떤 뭐 윤리적으로 뭐 내가 뭐 이거를 다 복사를 했다 썼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따지기보다는 우선 이런 데 활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창의적인 부분하고 평가에서 피드백에서 다시 한번 또 리빌딩 하는 것은 다 인간의 몫이다. 그것이 지금 AI하고 인간이 협업하는 하나의 어떤 과정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템 학습 지역은 뭐 코딩 학습이 우리가 직접 가능하니까요. 코딩은 거의 노코딩으로 예를 들어서 생성형 AI한테 주소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만들어줘 그러면 얘가 처음에는 텍스트 기반으로 만들겠죠. 터미널에서 입력하는 형태로 하는데 이거를 GUI 형태로 만들어줘 그러면 또 GUI 형태로 만들어주고요. 또 캔버스 같은 걸 만약에 사용한다면 출력 부분을 좀 밋밋하게 돼 있다면 그거를 좀 더 엘레강스하게 또 아니면 모던한 분위기로 이렇게 바꿔줘 그러면 UI 자체도 이렇게 바꿔서 설계해 주는 정도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시 코딩 학습도 내가 뭘 만들 건가를 생각하고 얘한테 지시하는 방법이죠. 어떻게 AI하고 대화를 잘해서 정말 좋은 결과를 끄집어낼 것인가 이런 쪽에 집중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과학실험 역시도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모델들은 더욱더 이런 기능들을 더 활성화시키고 있고요. 수학 문제 해결하는 문제도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현재는 사실 과학이나 수학보다는 코딩 쪽이나 글쓰기 이쪽이 좀 더 우세한 것 같아요. 수학 문제 해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GPT-4.5.1이라고 하는 모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뭐 3나 챗GPT나 또는 GPT-4.5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LLM 기반의 모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 더하기 1의 개념을 이해해서 2라고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가 생산했던 수많은 콘텐츠들 중에서 1 더하기 1은 2라고 써놓은 것이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입니다라고 답을 하죠. 근데 GPT-5.1 모델 같은 경우는 1의 개념을 이해를 하고 더하기의 개념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2가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추론을 하고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답을 하는 정도까지 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GPT-4.5.1 모델은 기존의 모델들하고는 전혀 결이 다른 그런 AI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되시고요. GPT-4.5가 뭐 나오면서 옴니 모델이 나오면서 220ms에서 340ms 사이에 답을 한다. 0.2초, 0.3초죠.
답을 한다 해서 굉장히 인간처럼 대답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는 그냥 검색이 빨라서 그게 답이 만들어진 거죠. 검색을 해서 NLP,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문장을 배열해서 대답을 해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빨리 됐는데, 오한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막 20초가 넘어갑니다. 평균 한 짧아야 한 5초, 6초 정도에서부터 뭐 20몇 초까지도 이렇게 나오는 걸 봤는데요. 그만큼 이렇게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AI는 좀 더 그런 쪽으로 많이 발전해 갈 테니까 이런 스템 학습을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진로 탐색하고 미래 준비에 관한 부분도 이 정보 수집을 한다든가, 지금은 이제 실시간 그 인터넷에서 자료를 가져올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했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하고 나의 적성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어떤 에이전트들을 이용해 가지고 나의 적성을 분석하고 미래 직업을 탐구해 보는 이런 것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AI 활용을 하게 되면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학습 효율이 향상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창의성이 증진된다. 그다음에 창의성 증진은 자꾸 내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생각을 하다가 내가 무슨 그거를 생성을 하고 내가 라이팅을 하다 보면 생각이 끊어지고 다음 생각으로 이어지질 않는데, 나는 생각을 계속 끌고 나갈 수 있고, 생성은 생성형 AI한테 맡기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당연하게도 시간 전략은 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정보 접근성, 방대한 양의 정보가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우리 생성형 AI 챗GPT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구글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정보를 검색을 하게 되면 뭐 한 10개, 20개, 100개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뭐 맨 앞에 있는 게 가장 라테이션이 높다고 해서 그걸 읽어서 판단해서 내 걸로 만드는 건 또 내가 했어야 됐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보다 손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AI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주의점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냐, 부정확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 그 착각에 빠져, 얘가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가 학습한 내용들이 진짜라고 믿고서 우리한테 얘기하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출처가 없는 내용들을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또 편향된 부분도 있습니다. AI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많이 이제 쓰고 있는 뭐 챗GPT나 이런 부분에서는 편향성은 나오고 있지 않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내가 만약에 AI를 파인튜닝을 해서 사용한다 그러면 편향의 문제는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한쪽 방향으로만 편향이 되었고, 내가 질문을 했을 때 골고루 얘기하라는 것이잖아요. 내가 학습한 내용 쪽으로 기울어져서 대답을 해주는 것을 편향성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의존성 같은 경우는 내가 너무 AI에만 의존하다 보면 정말 아무 생각도 안 하게 되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 또 AI하고 얘기하다 보면 내가 또 긴장감이 풀려가지고 나의 개인정보 이런 부분들을 좀 흘려가지고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이러한 뉴스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 11월 5일 기사인데요. 생성형 AI를 가지고 영어 공부부터 자소서까지 이렇게 다 작성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워킹 홀리데이 호주로 가는데 혼자 영어 공부를 안 하고 AI하고 같이 한다든가, 또는 이제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이제 과제를 할 때 또 과제를 이렇게 도움을 받는 아까 PPT나 이런 레포트들을 이렇게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이제 생성형 AI 활용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수업 중에 사용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각자의 판단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는 이런 기사들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생성형 AI에 대해서 기사 검색이라든가 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랍니다.